2차전지 상투 잡았다 아직 안 끝났다. 굉장히 이거 오늘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 환불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토론방에 있는 얘기들을 쭉 이제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신드롬에 따른 에코프로 급등을 목도하며 서둘러 매수하는 현상이 빚어졌지만 증권가에서 현 주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눈치 게임 속에 차익 실현 기회만 노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내가 눌릴 수는 없다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부의 차익 실현에 동조해 순식간에 주가가 널뛰는 현상이 극심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지수 끌어올린 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주,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관련 애들, 뭐 많이 올랐던 애들 전부 다 빠져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 내려갔다라는 거죠. 2차전지 관련주 팔고 반도체 사면서 지수 상승을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2차전지 급락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전일과는 다르게 지수 상승 그리고 타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좀 동반이 됐다고 정리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중요한 건 아직 해당 하락의 원인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데이터에 의한 분석, 각자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첫날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1시 10분에 작전명 1시 10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시 10분에 이 많은 종목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차트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고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역대급 자금이 소요가 되면서 다 내려갔습니다. 다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죠. 얘는 어떨까요? 나머지 6종목도 마찬가지. 한 12종목 정도가 지금 이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겠지만요. 그럼 어제는 어떨까요? 어제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다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그러면 내려오고, 똑같아요.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 똑같아요. 상승 전환했던 종목이 보일 정도지, 그리고 보합적으로 갔던 종목이 잠깐 보일 뿐이지, 낙폭은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19% 막 22%, 얘네는 뭐 달라요? 똑같죠. LNF, 뭐 아이테크놀로지, 나노신소재, 첨보 다 이렇게 빠졌어요. 예. 그리고 깊이가 좀 다른 종목들이 보일 따름입니다. 똑같죠. 어제도 이 종목들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무리 종목이 같은 섹터여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동일한 패턴이죠. 이거 잘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승할 만하면 밟아버립니다. 예, 장 초반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했죠. 여기서 한번 밟아버렸죠. 장 초반에 상승해버리니까 밟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승하니까 밟아버렸죠. 그리고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또 밟아버립니다. 쭉 밟아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버리고, 사실 크게 보이진 않는데 요렇게 미세하게 한번 또 꿈틀 했어요. 오후 들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상승 시도를, 장 초반, 장 중반, 그리고 장 후반에 3회에 걸쳐서 상승을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야, 너 상승은 꿈에도 꾸지 마 라는 듯이 짓밟아버리는, 수급으로 눌러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해하기 힘든 매도 폭탄이 수요일날 나왔고요. 1시 10분에 동시다발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특정 섹터가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누르는 주체는, 이게 한두 주체가 이게 가능한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한두 주체가 이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누르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의 자금이 마치 짠 듯이 투여가 돼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투심을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최고점에 들어갔을 때 눌러버렸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증가했어요. B2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B2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기성 자금들이 늘어났고요. 이게 2차전지나 2차전지 섹터 매수 물량으로 적극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B2 물량들이나 신규 뉴비들 막 HTS 다시 깔고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좋대 그러면서 최근에 돈 싸들고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가 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닌가, 투심을 좀 이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 매수세와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유통 물량도 적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새롭게 이렇게 막 물량이 투입되는 시기가 들어오니까 단기성 자금이나 묻지마 투자, 그리고 포모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거 동반한 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성격적인 거나 투심을 잘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변동성이 센 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포모나 아니면 누가 좋다 그래 그리고 야 이거 사라 그래 주변에 누군가 얘기하고 증권방송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심지어 기사에도 막 얘네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분석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나 포스코 쪽으로 자금들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게 장기로 나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에이씨 난 어차피 안 돼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단타성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을 겁니다. 변동성이 세니까 하루에 몇 퍼센트만 먹고 끝내야지, 하루에 3번 거래해갖고 2%씩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죠. MSCI나 아니면 쇼스키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는 그런 묻지마 매수 세력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런 보면은 삿바싸움 시작됐다 나오잖아요. 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외국인이 팔아요. 근데 쇼스퀴즈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야 에코프로는 쇼스퀴즈가 들어와가지고 오르고 있는데 쇼커버가 얘네는 쇼커버조차 안 나왔으니까 얘네는 앞으로 나올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포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포스코가 포철이잖아요. 옛날 포항제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얘네들은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면서 90만원 목표 주가까지 나오니까 야 얘네도 괜찮아 보이는데 에코프로는 놓쳤지만 얘네한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강한 매도세의 또 주가 하락 변동성이 얘네들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각 종목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만 말씀드렸지만 다 사정이 달라요. 근데 속해 있는 섹터에 알 수 없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큰 상승을 지속했던 2차전지 섹터는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나 손절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 투자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공매도 상환 방식이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위에서 눌러서 아래에서 털어먹기. 이건 어제 상황을 좀 보시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갔을 때 눌러요. 그래가지고 쫙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이게 쉽게 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영상 또 오늘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어제 움직임인데 이게 장 막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돌면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장 막판에 종료하고 보니까 그렇게 세게 안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갔던 부분인데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플러스를 돌면서 저점에서 장 막판에 주워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거래량이 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시면 ETF 쪽인데 ETF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지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ETF 말씀드린 이유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금양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폭이 아마 가장 큰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장 막판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홀 같은 경우에 아까보다 조금 전에 보시면 이게 9천까지 늘어났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털어먹기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누르고선 밑에서 사고, 그리고 공매도 상환하고. 조금 전에 그리고 타이거 ETF 보여드렸는데 ETF 같은 경우 급락하죠. 이게 자금이 형성이 돼갖고 들어올 땐 좋은데 내릴 때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많이 담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연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제 봤던 건데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면은 150만원에서 공매도 쳐요. 그럼 130만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내립니다. 그럼 20만원의 공매도 세력은 주가에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갚는 거예요. 130만원에서. 갚으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들이 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수 들어가나 보다. 그러고 여기부터 반등 나오나 보다 들어가요.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또 매도 쳐야지. 그러면서 또 공매도 칩니다. 쭉 내려와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쳤던 개인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가 끝이 아닌가벼 하면서 물렸거나 아니면 매도 치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또 좀 싸게 사야지 그러면서 20만원 이득 보면서 또 공매도 갚아나가고요. 그러면 또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횡보세 보이고 막판에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가지고 실 때 공매도를 칠 때는 공매도 물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물매도 같이 일반 매도세도 붙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이에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모두
모두 다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은 소수 종목은 적극적 쇼커버 외국인 매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거의 없고요. 이런 종목들 대다수 2차 전지 종목들은 위아래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털어먹으면서 쇼커버 최종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드디어 외국인이 이제 매도 치면서 나가나 보다 하는 건데 대차 잔고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는 여전히 대차를 갖고 있다.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한마디로 위아래로 털어먹으면서 지금 공매도 상환하면서 현물로 누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도 여유가 생기면 공매 잔고 늘리면서 수익 추구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팔았다고 한 번 샀다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매수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장 막판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매도세가 확 준 게 보이시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매도했던 물량들이 좀 걷어들이면서 장 막판에 조금 이제 쇼커버도 일어난 게 아닌가, 쇼커버 혹은 지금 물량 걷어들임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예, 대차 잔고 그럼 확인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공격이 에코프로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다가오는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어갖고 포스코하고 에코프로하고 조금 지금 대차도 그렇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까지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대차 거래가 조금씩 지금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확실한 공격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에코프로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쩌면 이어져 뇌피셜인데 에코프로는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죠. MSCI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편입이 확 실시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세를 한번 죽여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8월 금방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상환을 얘네들이 계속 하진 않아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지금 대차 잔고를 늘렸잖아요. 체결 수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또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일 공매도, 공매도하고 상환을 하는 일명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짤짤이가 있기도 한데 중기적으로는 공매도 치고 또 상환을 번갈아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급락을 포함해서 시장에 혹은 그리고 특정 업종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HTS나 MTS를 그냥 꺼버리고 지워버리고 기다릴 거야. 왜냐면 나는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즉 존버 탄다 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저희 채널 댓글에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지금 댓글도 그렇고요. 예. 뭐 이렇게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있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은 두 번째 경우, 시장이나 아니면 해당 섹터의 조정이 오면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좀 악재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게 좋고 말고로 떠나가고 비중 축소를 좀 적극적으로 실현해서 일부 비중을 실현을 합니다. 예, 줄입니다. 심지어 기타 섹터로 자금을 잠시 옮겨두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수한 신규 주주들인데 불안함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비중의 많은 부분을 손절매하거나 전량 손절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다면 실현하면서 힘들어 못 버텨 그러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조정을 받게 되면 나오는 세 가지. 존버 혹은 두 번째 일부 실현.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난 무서워 못 버텨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털고 나가는 경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두 가지는 비중을 줄이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에는 각자의 자금 사정과 사고방식이 있고 다 달라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 어제까지 막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난 털고 나갑니다 하는 경우가 진짜 종종 보실 거예요. 실제 못 버티고 던졌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요. 제 주변에도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갖고 좀 보여요. 예.
왜냐하면 돈의 삭제가 진짜 되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일단 나는 던지고 볼게요 라는 사람들이 보이죠. 반대로 지금 우리 댓글창처럼 난 존버한다 라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지금이 왜 이렇게까지 다수에게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오냐면 왜 떨어졌는지 왜 급락했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추측만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노렸나 싶은, 이런 불안함을 노렸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뇌피셜인데 현재 이런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급락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를 제외한 네카, 반바, 화장품, 유통, 심지어 막 안 올라가던 이마트까지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지수도 올라가요. 근데 얘네만 소외돼요. 들고 있는 사람들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막 반등, 우리 지금 반등할 수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2차 전지 다 팔고 얼른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니네 여기 계속 있으면 더 험한 꼴 본다 라는 모습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이게 2차 전지 이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얼른 하세요.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연초부터 우리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드디어 시작이에요. 이제 문이 열렸는데 여기 안 오실 거예요. 커먼 하면서 여기로 오면 수익 낼 수 있다고 어제 증명하듯 보여준 듯한 패턴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자,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는 거는 2차 전지 섹터가 과열인가 아닌가,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냐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펀더멘털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를 각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같이 향후가치에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 표는 예시일 뿐이고요. 주가의 절대적 가치를 산정한 게 아닙니다.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올해 연간이익 추정치가 한 8천억 정도 되죠. 1, 2, 3, 4분기. 1, 2분기 나왔으니까 3, 4분기까지 하면. 그럼 퍼 30배 준다고 적용하면 시총은 24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야, 그럼 누군가 그럴 거야. 야, 퍼 30배밖에 안 주냐? 너 장난해 나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보수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얘기하듯이 그냥 한 거예요. 물론 뭐 24배 누가 얘기한 어느 리포트에서 얘기한 24배, 25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장주에 주는 한 30배 정도 지금 줘봤습니다. 그럼 24조 나와요. 현 시가총액이 26조 3천억 원이고 퍼는 32.5배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펄을 한 35배, 40배 줘야 될 것 같고, 야, 어떤 종목은 펄을 120배 준다, 난 120배 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이번 연도 가치인데 나는 2년 뒤의 가치까지, 2025년도의 가치까지 수렴시켜서 넣어보면 펄은 확 줄어드는데 그럼 난 가지고 갈 거야, 난 PEG까지 넣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이익 추정치를 4조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퍼 20배 적용하면 시가총액 80조 나옵니다. 그쵸? 그럼 현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50조 2,300억 원. 단순 비교해도 그래도 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퍼는 지금 12.56배 수준이거든요. 이건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보유한 종목의 올해 및 향후 3년간 이익 전망치를 분석한 뒤에 적정 시총을 각자 계산해서 내가 생각할 땐 이건 고평가야, 내가 생각할 땐 저평가야 확인하면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의가 나올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왜 그 에코프로 300배 얘기 나오는 거야? 너 아니?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알죠. 이익 추정치를 작년으로 했잖아요. PEG 계산할 때 향후 3년치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3년치를 근거로 하니까 낮게 나오죠. 얘네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 실적 전망치가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과거에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게 작년에 일회성 비용을 아마 거기다가 녹여가지고 연말쯤에 조금 이익 전망치가 좀 줄어든 게 있었을 거예요. 감익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은 당연히 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올해 기준으로 할 거냐, 작년 기준으로 할 거냐, 작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봐가지고 각자 판단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큰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계속 오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한두 거대 자본이 아닐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일사불란한 거대 자본과 개인 간의 힘싸움이 진행 중인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요. 모여가지고 눌러버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랑 싸워서 개인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우리 시장에서 거의 불문율처럼 나왔던 거고, 최근에 쇼스퀴즈 나오고 올라갈 때 개인들이 환호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향후 수급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뻔한 이야기인데 극단적인 투자보다는 몰빵 대신 내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심리적으로나 계좌에도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묻지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릴 때 그건 제 예시예요. 제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그렇게 하셔서 그거를 판단해 갖고 난 너만 믿는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8월엔 어떤 이슈가 있고 하반기엔 어떤 이슈가 있고 대차장고는 얼마나 쌓여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묻지마 매수하고 모르고 매수하는 상황이면은 조금만 내리면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합니다. 아, 나 이거 언제 팔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근데 더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초조해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노신용 그리고 일정 비중의 현금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티실 수 있고요. 오늘은 공매도까지 함께 보면서 이해가 하시면 좀 쉬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수요일날 안 봐도 2차전지가 급락 나온 날인데 2차전지가 상위권을 쫙 잡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2차전지 위주의 강한 공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려 11위까지 내려가는 이런 굴욕을 당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SK하이닉스가 9위 11위까지 내려가면서 공매도 순위에서 밀립니다. 다 2차전지예요. 다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럼 뭘 보셔야 되느냐? 한 달간의 공매도 수준인데 이게 수요일 기준으로 한 달간의 공매도 수준인데 여길 보세요. 자, 이 대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화를 좀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47.51에서 에코프로비엠 34.97로 내려갔고요. 에코프로비엠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 반드시 이 수치가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 퍼센테이지는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손실률입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47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수치상으로 단순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이게 34.97까지 내려갔고요. 실제로 10%대까지 공매도 손실이 한 달 동안 쳤을 때 줄어듭니다. 얼마에서? 47%요. 그럼 단 이틀 사이에 가장 이득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